노후지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성생활, 건강, 그리고 의사들의 은밀한 경고까지. 지금 당신의 노후가 바뀝니다.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하루의 고단함을 모두 짊어지고 돌아온 집,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남은 마지막 힘까지 짜내 최선을 다했지만 벅찬 숨소리 대신 어둠 속에서 돌아오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침묵뿐인 밤. 아내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지고 당신의 열정은 갈 곳을 잃고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밤 말입니다. 나는 좋은 남편인가?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았던 나인데 왜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걸까? 하는 날카로운 자책감이 심장을 찌르고 결국 아내에게 등을 돌린 채 홀로 뒤척이며 밤을 새워본 적 정말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절대 당신 혼자만의 잘못이나 고민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이 작은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여성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남편들과 상담하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해왔습니다. 강남의 번듯한 빌딩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부터 평생 땀 흘려 가족을 부양한 성실한 가장까지 그들은 모두 다른 모습이었지만 제 앞에서 털어놓는 고민의 본질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좋은 남편이었고 아내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단지 한 가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서 아내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함께 발을 맞추어 헤엄쳐야 하는지를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비밀의 지도를 건네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떠도는 흔한 기술이나 잠자리 비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수많은 부부들의 눈물과 웃음, 좌절과 화해의 순간들을 지켜보며 제 가슴에 쌓아온 행복한 관계를 죽는 날까지 이어갈 수 있는 생명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침실에서의 패배감이나 자괴감에 시달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까맣게 잊고 지냈던 아내의 얼굴에 소녀 같은 진정한 홍조와 행복의 미소를 되찾아주고 잃어버렸던 한 남자로서의 자신감과 존엄을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게 될 것이라 제가 의사의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은퇴를 앞둔 늙은 의사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드리는 가장 진심 어린 마지막 처방전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아내의 가장 깊은 곳, 비밀의 정원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몇 해 전, 쌀쌀한 바람이 불던 늦가을 오후에 제 진료실을 찾아온 한 50대 후반의 부부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인 이정훈 사장님은 누가 봐도 성공한 남자의 전형이었습니다. 잘 다려진 고급 맞춤 정장, 손목에서 번쩍이는 스위스제 시계, 그리고 조금은 거만하게 느껴질 정도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까지. 그는 대기실에서부터 여러 차례 시계를 확인하며 조급함을 드러내더니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용건부터 꺼냈습니다. 원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제 아내가 영 이상해서요. 그는 곁에 앉은 아내를 흘끗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뭘 해도 반응이 시큰둥하고 잠자리를 하려고 하면 피곤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다 갱년기 때문이겠거니 싶어서 좋다는 영양제는 다 사다 바치고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비싼 보약까지 지어다 먹였는데 도통 나아지질 않아요. 혹시 부인과 쪽에 무슨 심각한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원장님께서 정밀하게 검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자신의 값비싼 노력이 왜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짜증과 조바심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이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건강에 대한 염려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진찰을 위해 잠시만 밖에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사모님과 단둘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장님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단호한 태도에 인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자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은 아내 김은숙 여사님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값비싼 트위드 재킷과 진주 목걸이가 그녀의 우아함을 말해주었지만 그 화려함으로는 감출 수 없는 깊은 그늘이 그녀의 눈가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살아온 세월의 고단함과 체념이 마스크처럼 그녀의 표정을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이제 우리 둘뿐이니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 남편분께는 차마 하지 못했던 진짜 이유 혹시 제게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부관계는 괜찮으신지요? 제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김 여사님의 단단해 보이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똑똑 테이블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을 막고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30년 넘게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사lum이 한꺼번에 타서나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겨우 감정을 추스른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의사 인생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그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순간 진료실 안에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느껴본 적이 없다니요? 혹시 오르가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끄덕였습니다. 네, 단 한 번도요? 신혼 초에는 저도 남들처럼 행복한 밤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항상 급했고 자기 방식대로만 했어요. 제가 아프다고 너무 빠르다고 작게 속삭여도 원래 다 그런 거야? 좋아서 그러는 거면서 라며 제 말을 무시하고 밀어붙였죠. 몇 번 그러고 나니 그냥 모든 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서까지 자존심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만족한 척, 기분 좋은 척 연기를 시작했어요? 숨소리를 과장하고 거짓 신음을 내뱉으면서요? 그 연기가 벌써 30년이네요, 원장님. 그녀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과 먹먹함으로 채웠습니다. 30년 한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매일 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배신해야 했던 그 길고 외로운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최고의 정복자라고 굳게 믿으며 매일 밤 승전고를 울렸지만 아내는 그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며 외로운 섬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이정훈 사장님은 결코 나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남성의 몸과 여성의 몸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세월이 흘러 갱년기를 맞이한 아내의 몸이 얼마나 더 섬세하고 따뜻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지를요. 이 부부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김은숙 여사님처럼 남편의 어깨를 위해 침묵의 연기를 하고 있는 아내들이 있고 이정훈 사장님처럼 아내가 왜 차가워졌는지 이유도 모른 채 홀로 좌절하고 술잔을 기울이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아내의 진짜 표정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녀의 배려 깊은 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이제 문제의 본질을 마주했으니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는 이정훈 사장님을 다시 진료실로 불러 김 여사님과 함께 앉혔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여성의 몸에 숨겨진 비밀의 정원에 대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들이 흔히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그 중요성을 심각하게 간과하는 곳. 여성의 깊고 충만한 쾌감에 있어 절대적인 그곳 바로 G스팟입니다. 많은 남성군들이 G스팟을 마치 현관문의 초인종처럼 생각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그저 찾아서 세게 누르기만 하면 딩동하는 소리와 함께 마법처럼 아내가 반응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G스팟은 기계적인 버튼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정원이라고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정원에 희귀한 난초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난초를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홧발로 정원을 짓밟고 들어가 삽으로 땅을 마구 파헤치면 될까요? 천만에요. 난초는 상처 입고 죽어버릴 겁니다. 먼저 정원 주변에 잡초를 뽑아주고 땅을 부드럽게 고른 뒤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고 영양분을 공급하며 조심스러운 손길로 매일같이 들여다봐야 비로소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법입니다. 아내의 G스팟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밀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 안에서 황홀경이라는 꽃을 피우게 하는 3가지 황금 열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부디 시험 공부하듯 머리로만 외우려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리며 가슴으로 이해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첫 번째 황금 열쇠, 접근의 각도와 인내심이라는 이름의 지도. 남성의 성기는 목표지향적이고 직선적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질 내부는 신비로운 동굴과 같이 복잡하고 섬세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G스팟은 일반적으로 질 입구에서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약 4-5cm 들어간 곳의 앞쪽 벽 배꼽 방향의 도레스리자, 주변보다 약간 더 거칠고 올록볼록한 느낌을 주는 부위입니다. 호두 반쪽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곳을 찾겠다고 무작정 빠르고 강하게 피스톤 운동만 반복하는 것은 동굴 탐험가가 헤드랜턴도 없이 어둠 속에서 벽에 머리를 박는 것과 같습니다. 준비가 성공의 구할입니다. 먼저 침실을 사랑의 성소로 만드십시오. 형광등 불빛 아래서의 의무적인 관계는 노동일 뿐입니다. 침대 옆 작은 스탠드의 은은한 조명, 가사가 없는 잔잔한 연주곡, 혹은 두 사람만의 추억이 담긴 노래는 아내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풀어주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수용성 윤활제를 준비하십시오. 특히 갱년기를 겪는 아내에게 윤활제는 선택이 아닌 배려와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우리 사이에 웬 윤활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존심입니다. 나이 들어 눈이 침침하면 돋보기를 쓰듯 몸의 변화에 맞춰 현명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사랑 방식입니다. 충분한 윤활은 통증을 막고 미끄러지듯 부드러운 탐험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지도입니다. 손가락, 가장 위대한 탐험 도구. 처음 G스팟을 탐험할 때는 당신의 성기보다 당신의 손가락이 훨씬 더 정교하고 위대한 도구가 됩니다. 깨끗하게 씻은 손의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윤활제를 충분히 묻혀 아주 천천히 아내의 반응을 살피며 질 안으로 진입하십시오. 그리고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한 뒤 손가락 끝을 갈고리 모양처럼 살짝 구부려 이리 온 하는 듯한 동작으로 질 앞쪽 격을 부드럽게 쓸어보세요. 이때 명심할 것은 당신은 지금 보물을 찾아내는 탐험가이지 땅을 파헤치는 인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내의 숨소리, 미간의 작은 움직임, 허리의 미세한 반응을 살피며 그녀가 미세하게라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지점을 찾는 고고학자가 되십시오. 그 지점이 바로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비밀의 정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두 번째 황금 열쇠. 깨우되 강요하지 않는 정원사의 손길. 자, 드디어 정원의 입구를 발견했다면 이제 그 안에 잠든 씨앗에 물을 주고 싹을 틔울 차례입니다. G스팟은 스펀지와 같은 해면체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아래에는 수천 개의 민감한 신경 다발이 숨어 있습니다. 이 잠자는 신경들을 부드럽게 깨우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힘이 아니라 섬세한 압력과 일정한 리듬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압력으로 지그시 마치 명리의 지압처럼 오랫동안 뭉쳐 뻐근한 어깨 근육을 마사지사가 풀어주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세게 누르면 아프고
너무 살살 만지면 간지럽기만 합니다. 적절한 압력으로 뭉친 곳을 지그시 눌러줄 때 시원하다는 탄성이 터져 나오죠. G스팟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낸 그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3, 5초간 너무 아프지도 간지럽지도 않을 정도의 압력으로 지그시 눌러보세요. 그리고 잠시 힘을 뺐다가 다시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는 공주를 깨우는 키스입니다. 속도보다 리듬,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누르는 동작에 부드럽게 원을 그리는 동작을 결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일정한 리듬입니다. 마치 북을 치듯 둥둥둥 하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자극은 혼란스러웠던 신경들을 서서히 안정시키고 질서정연하게 깨어나 쾌감이라는 신호를 뇌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소변 마려운 느낌이라는 정상 신호. 이 과정을 처음 겪는 여성들은 대부분 소변이 마려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G스팟의 위치가 요도와 가깝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말에 당황해서 하던 것을 멈추지만 이때야말로 당신의 진가가 발휘될 순간입니다. 아내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괜찮아, 여보.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야. 몸이 깨어나고 있다는 좋은 신호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 느낌에 몸을 맡겨봐. 당신의 이 확신에 찬 한마디는 아내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줄 것이며 그 불편했던 느낌이 곧 온몸을 휘감는 짜릿하고 깊은 쾌감으로 변하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황금 열쇠, 아내의 몸의 언어라는 나침반.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황금 열쇠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연주자가 되려 하지 말고 최고의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의 몸이 연주하는 교향곡의 모든 악장과 모든 음표를 읽어내는 지휘자 말입니다. 숨소리는 가장 정직한 언어입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을 참기 위해 숨을 멈추고 있습니까? 쾌감의 절정으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와 불편함을 견디는 날카로운 호흡은 완전히 다릅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표정은 마음의 창입니다. 미간을 편안하게 찡그리며 황홀경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 때문에 인상을 쓰고 있습니까? 입술을 살짝 벌리고 있나요? 아니면 굳게 다물고 있나요? 그녀의 얼굴은 지금 당신의 행동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입니다. 몸의 움직임은 솔직한 대답입니다. 당신의 손길을 미세하게 피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당신의 손길에 자신의 몸을 더 밀착시키며 허리를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 굳어 있습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습니까? 아내가 몸으로 보내는 이 모든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바로 보물섬 지도 위의 X 표시입니다. 그 지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느낌 어때, 여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아니면 조금 더 부드럽게 해줄까? 말해줘. 당신이 뭘 원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질문은 무능력이나 미숙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의 쾌감을 내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존중과 배려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정훈 사장님께 이 세 가지 황금 열쇠에 대해 설명하며 마치 오랫동안 묵혀둔 제비급을 전수하는 스승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처럼 제 말을 하나하나 공책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조바심과 불만이 아닌 잃어버린 아내의 마음을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과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렇게 남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일까요? 왜 남편의 선의가 아내에게는 종종 폭력으로 느껴지는 비극이 반복되는 걸까요? 저는 수십 년간 이 문제를 고민하며
부부관계를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하곤 합니다. 남성의 성은 정상 정복을 목표로 하는 에베레스트 등반과 같습니다. 등반가는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정상까지의 최단 루트를 계산하고 필요한 장비를 챙겨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상사정에 튄 오르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과정의 아름다움보다는 정복했다는 성취감과 결과가 중요합니다. 정상의 깃발을 꽂고 나면 임무는 완수된 것이고 하산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면 여성의 성은 정해진 목적지 없이 신비로운 비밀의 숲을 산책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책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숲 입구에 피어있는 이름보를 들꽃의 향기를 맡고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의 따스함을 느끼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함께 걷는 사람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숲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에 충분히 몸을 맡겼을 때 어쩌면 숲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폭포수를 만나는 행운을 얻을 수도 혹은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 산책 자체가 충만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등산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남편이 이제 막 숲 입구에서 작은 버섯을 발견하고 신기해하는 아내의 손목을 잡아 끌며 외칩니다. 여보,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빨리 정상으로 가야지. 아내는 남편의 그런 재촉에 자신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등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등산가에게는 당연한 열정이 산책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폭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해 부족이 낳는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세상의 수많은 착한 남편들은 자신도 모르게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실수들을 반복합니다. 성과주의라는 무서운 함정. 나는 남자니까 반드시 내 힘으로 아내를 오르가슴에 도달시켜야만 한다. 는 강박관념입니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서는 순간 사랑의 행위는 즐거운 교감이 아니라 수행능력 평가라는 끔찍한 시험으로 변질됩니다. 남편은 채점관이 되고 아내는 정답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수험생이 됩니다. 세상 어떤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압박감을 느끼며 황홀경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목표는 오르가슴이 아니라 함께 즐겁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르가슴은 그 행복한 과정 끝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아름다운 선물이지 반드시 쟁취해야 할 전리품이 아닙니다. 모든 여자는 똑같다는 위험한 일반화, 과거의 연애 경험이나 더 최악인 것은 포르노에서 본 자극적인 장면들을 자기 아내에게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의 지문이 단 하나도 없듯이 똑같은 여성의 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세상에 단 한 명뿐인 고유한 존재입니다. 그녀의 몸은 그녀만의 특별한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도를 들고 부산에서 길을 찾으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지도로는 결코 내 아내의 보물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소통의 부재, 침묵이라는 가장 높은 벽.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가장 큰 실수입니다. 남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낡고 가부장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정작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표정 하나 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만 몰아붙인 뒤 혼자 만족하고 끝내는 것만큼 아내를 외롭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여보, 지금 기분 어때? 이 용기 있는 한마디가 인터넷에 떠도는 100가지 기술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아내가 40대 후반에서 50대를 지나며 갱년기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면 남편의 깊은 이해와 새로운 방식의 노력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많은 남성들이 갱년기 아내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여성성의 끝, 관계의 종말로 오해하고 지레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기존에 익숙했던 지형이 새로운 지형으로 바뀌는 것일 뿐입니다. 새로운 지형에서는 새로운 지도가 필요한 법입니다. 에스트로겐 감소와 사막화, 그리고 윤활제라는 오아시스.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것이 몸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바로 질건조증입니다. 한때는 젊음의 샘처럼 촉촉했던 그곳이
이제는 가뭄이 든 땅처럼 메마르게 됩니다. 질벽은 얇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전 방식 그대로 무리하게 삽입을 시도하는 것은 마른 땅에 쟁기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에게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나는 이제 여자로서 쓸모가 없구나 하는 깊은 모멸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바로 이때 양질의 수용성 윤활제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 관계가 이 지경까지 왔나라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는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고 당신의 고통을 막아주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가장 섬세하고 지혜로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멜라니아 버로 북극성 클리토리스를 발견하라. 갱년기 이후 질 내부의 감각이 다소 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놀랍도록 신비해서 한 곳의 문이 닫히면 다른 곳에 새로운 문을 엽니다. 바로 클리토리스입니다. 8,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인체에서 유일하게 오직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는 놀라운 기관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클리토리스를 그저 작은 돌기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내부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G스팟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묵직하고 충만한 울림 같은 쾌감을 준다면 클리토리스는 온몸의 신경을 관통하는 짜릿하고 폭발적인 번개와 같은 쾌감을 줍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특히 갱년기를 거치면서는 질삽입 없이 오직 이 클리토리스 자극만으로도 충분히 깊고 만족스러운 오르가슴을 경험합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과 혀 혹은 좋은 진동기구를 이용해 이 쾌감의 발전소를 섬세하게 공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이의 중요성은 갱년기 이후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갱년기는 관계의 무덤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지속된 등산가와 산책가의 오해를 풀고 서로의 몸을 새롭게 탐험하며 더 깊은 차원의 소통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인생의 두 번째 허니문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거칠고 성급했던 등산가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아내라는 정원을 섬세하게 가꾸는 현명한 정원사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때입니다. 성적인 만족과 능력은 단순히 침실 안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나누는 대화, 우리의 마음 상태 전체가 관여하는 복합적인 예술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몸을 바꾸는 음식,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할 것인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 첫째,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대담하게 만들지 모르나 실제로는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성감대의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저해하는 최악의 적입니다. 둘째, 기름진 튀김 음식과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관을 좁고 끈적이게 만들어 발기의 필수적인 혈액순환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셋째, 과도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는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만성 피로와 성욕 감퇴의 주범이 됩니다. 가까이 해야 할 보약 같은 음식들.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의 풍부한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의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페니레티라민 성분이 든 다크 초콜릿은 훌륭한 천연 최용제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아보카도와 견과류, 그리고 남성 정력의 상징인 마늘과 부추 역시 식탁에 자주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성감대는 뇌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크고 가장 민감하며 가장 강력한 성감대는 성기가 아니라 양쪽 귀 사이에 있는 바로 뇌입니다. 아내의 몸을 흥분시키기 전에 먼저 그녀의 뇌를 흥분시켜야 합니다. 일상 속의 교감, 최고의 전이. 침실 밖에서의 당신의 모습이 침실 안에서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퇴근길에 오늘 하루 힘들었지. 정말 수고했어 라고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설거지하는 아내의 등 뒤에서 가만히 안아주는 백허그. 손을 꼭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 TV를 보면서도 잠시 아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
이러한 일상 속의 작은 교감들이 아내의 뇌에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것이 바로 그 어떤 기술보다 강력한 초염제가 되어 닫혔던 몸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합니다. 노에이의 새로움이라는 마법. 인간의 뇌는 익숙함보다 새로움에 훨씬 더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수십 년간 똑같은 침실, 똑같은 순서, 똑같은 자세는 부부 관계를 사랑이 아닌 숙제처럼 만들 뿐입니다. 가끔은 용기를 내어 함께 여행을 떠나 낯선 호텔에서 사랑을 나눠보세요. 주말에 함께 로맨틱한 영화를 보고 그 감정을 이어가 보세요. 침실의 조명을 바꾸고 향초를 켜고 새로운 음악을 트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것처럼 흥분하게 됩니다. 포르노는 교과서가 아닌 관계를 파괴하는 독입니다. 너무나 많은 남성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잘못된 창구, 즉 포르노를 통해 배웁니다. 이것은 관계에 있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포르노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을 받고 연기하는 배우들의 과장되고 왜곡된 판타지 쇼일 뿐입니다. 포르노 속 여배우들의 비현실적인 몸매와 과장된 신음, 그리고 어떤 자극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현실의 내 아내에게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왜 내 아내는 저렇게 반응하지 않지? 라는 어리석은 비교는 아내에게는 엄청난 수치심과 압박감을 주고 남편 스스로에게는 비현실적인 기대치 때문에 좌절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교육 교과서는 포르노 비디오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 곁에 누워있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녀의 몸을 읽고 그녀의 반응을 배우고 그녀의 언어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진짜 명품 교과서입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오후, 이정훈 사장님이 환한 얼굴로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양주나 상품권이 아닌 아내와 함께 골랐다며 수줍게 내미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에 거만하고 조급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를 띤 중년 남성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덕분에 제 남은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했다고 합니다. 제 조언대로 아내 앞에서 윤활제를 꺼내는 것도 민망했고 어색한 손길로 G스팟을 찾으려니 진땀이 났습니다. 아내는 그런 그의 노력을 어색해하며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에 예전처럼 화가 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모든 기술과 방법을 내려놓고 그저 아내를 자신의 어린 딸을 안아주듯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귓가에 대고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말을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다고 합니다. 은수가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내 생각만 하고 너를 외롭게 만들었구나.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 이제부터라도 알려주면 내가 정말 노력해볼게. 솔직하게 말해줘. 그 순간 그의 품에 안겨있던 아내 김은숙 여사님이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원망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감격, 그리고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30년의 결혼 생활 만에 처음으로 진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장님의 기술이 갑자기 완벽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향한 굳게 닫혔던 문을 진심이라는 열쇠로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정훈 사장님의 이야기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수백 가지의 현란한 기술과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위대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용기와 그녀의 대답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함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남편 여러분, 더 이상 어두운 침실에서 혼자 좌절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의 밤들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섬세한 소통의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상만 바라보던 무거운 등산화 끈을 풀어 던지고 아내의 손을 잡고 그녀의 걸음 속도에 맞춰 천천히 비밀의 숲을 산책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당신, 어떻게 해줄 때 가장 행복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섹시한 이 질문이야말로 당신을 그 어떤 정력가보다 더 위대한 남편으로 만들어줄 마법의 주문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를 향한 끝없는 존중과 이해, 그리고 어제의 나를 버리고 기꺼이 변화하려는 용기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 긴 이야기가 밤새 홀로 고민하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듯한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이 늙은 의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용기 있는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다른 수많은 남성들에게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제게 남은 시간 동안 진심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